네, 11월 덮프 문제 공통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함수의 연속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gx가 fx분의 x 더하기 1이 분모가 0이 아닐 때는 이 위에 걸 따라가고 분모가 0일 때는 함수값이 2를 간대요. 자, 그랬을 때 함수 fx는 2차 함수고 그리고 f1하고 f4가 0보다 작대요. 자,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 둘의 부호가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케이스죠.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최고창을 반대로 잡으면은 뒤집어질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여기서 한번 뚫었다면 언젠간 또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이제 두 개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하나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분모가 0으로 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분자가 잡아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분자가 잡을 수 있는 건 x 더하기 1이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게 3에서 불연속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다 이렇게 두 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니까요. 이렇게 2차 함수씩 세워줄 수 있고 지금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최고차항 계수가 구해지고 그래서 f1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분모 분자의 인수의 개수로 이제 그 함수의 연속을 판단해주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는 이제 구모 변형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조건은 좀 어색하죠. 네, 이 조건은 네, AD가 3, CD가 4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고 자, 그래서 여기 밑변을 이렇게 하나 잡아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하고 D의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줄을 보니까 삼각형, 두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같대요. 근데 잘 보니까 네, 여기도 BC가 있고 여기도 BC가 있어요. 그러면은 sin D하고 sin A의 값이 같다는 얘기죠. sin A의 값이랑 sin D가 같아서 마주보고 있는 변이 공통변이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했을 때 둘이 네, 이제 같은 결과를 내서 외접원의 넓이가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럼 sin A랑 sin D가 이제 같아지려면은 자, 이 둘이 A하고 D가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각 A하고 각 D가 같아지거나 아니면은 요 그 각 A를 끼고 있는 거랑 각 D를 끼고 있는 게 서로 자,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sin A랑 sin 파이 마이너스 D가 같아서 네, sin 값이 같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A하고 D가 서로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주면은 이쪽은 파이 마이 세타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BC를 공통변으로 하고 네, D에 대해서는 파이 마이 세타로 잡고 여기는 세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 마이 세타의 외곽이 세타니까 우리 삼각형 ABD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외접원의 넓이가 5분의 48파인데 우리 길이 3을 알고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을 알파로 잡아주면은 네, 사인 알파분의 3이 2R이다. 즉 R제곱 파이가 이제 5분의 48파이에서 R을 구할 수 있고 사인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방금 설명한 내용을 파란색으로 여기 정리해 놨고요. 마지막에는 코사인 법칙으로 양쪽 길이 x하고 x로 잡아서 x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요, 그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문제라고 보여지진 않을 수 있는데 처음에 이 각에 대한 이해, 여기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됐었던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속도와 위치 문제인데요. 자, 전체적인 그 흐름은 움직인 거리와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자,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P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움직인 거리가 B면 위치의 변화량은 3분의 B가 되어야 된대요. 자, 근데 움직인 거리라는 거는 T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위치의 변화량은 T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속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부터 2까지는 음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기울기 1짜리인 이런 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음의 영역의 넓이를 a라고 잡고 양의 영역의 넓이를 b라고 잡으면은 a 더하기 b는, 자, 이건 이제 넓이죠.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거리, 위에가 움직인 거리가 되고, 음의 넓이를 마이너스 a로 잡아주면 이게 적분이죠. 그래서 얘가 변위가 되겠죠. 움직임 변화, 위치의 변화량. 자, 그랬을 때 이 둘이 3배 차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둘의 넓이 b가 나오게 되고요. a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3, 거리의 세제곱. 자, 그래서 4라고 잡아줄 수 있고, 자, 그럼 b는 자동으로 8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 넣어주니까 스몰 b는 12가 되는 거고요. 둘이 더해주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의 값은 요만큼의 거리랑 요만큼의 거리가 같잖아요. 넓이를 구할 때. 자, 그래서 2분의 1에 a-2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a-2가 4가 돼서 a가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비율은 2가 되겠죠. 네. 제일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내용이고, 속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넓이와 적분이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네, 12번도 이제 고무 변형으로 보이는데, 이번엔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합차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항의 개수는 같고요. 자, 그랬을 때 바로 보이면은 정리해도 되고, 혹시 이제 바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전개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 번째에 있는 항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씩 이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고, 홀수 번째에 있는 항은 왼쪽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더해지니까 공비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r이죠. 마이너스 1에 k승이 붙어 있으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r이다. 요거 잘 체크해서 계산해주면 합차로 지워지고 a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때 1보다 큰 자연수 k를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씩 계속 곱해가도 되고요. 마이너스 2씩 7번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7번 곱해서 직접 해도 되고, 일반항 구해서 식으로 찾아내도 되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마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공비를 구하는 좋은 조건이 되는 거고, 아래는 기본적인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이제 접선에 대한 내용을 극한과 같이 연결시켜서 아주 잘 만든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런 극한이 x가 0으로 갈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0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0을 생각할 때는 0에 대한 우극한이 있고 0에 대한 좌극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다 생각을 해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의 값이 같을 때가 극한이 존재한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분의 1이요. x가 우극한으로 갈 때, 0 우극한으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가고요. x가 0의 좌극한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잘 기억해 줍시다. 자,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즉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이쪽을 따라가는 gx가 되겠죠. gx분의 1. 그리고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따라갈 때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니까요. 네, 뒤에 있는 상수는 그냥 c로 뽑았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f'3에 x자리에다 x분의 1 넣어주고 적분상수 c. 적분상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 c. 네, 뒤에 f'3 곱하기 3에 대한 마이너스 더하기 f3을 그냥 c로 표현했습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위에 걸 따라갈 텐데 f'1에 x분의 1 넣어주고 더하기 c가 되겠죠. 여기는 c'이라고 구분만 했습니다. 상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 위아래에 있는 값을 우리가 2x를 곱했으니까 0으로 보내면은 c는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남는 거는 2배의 f'3과 2배 f'1이 남겠습니다. 자, 그 값은 마이너스 g'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된 식을 잡았더니 지금 fx라는 식이요. 얘는 지금 f랑 같죠? 구간이 1하고 3 사이에선 f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2차 함수를 관찰해 보니까 f'은 최고차 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k 값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얘도 k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k, 자, 그리고 1하고 3을 넣어줬을 때 값은 k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우리가 이제 k 값을 구하고, 자, 여기서 이제 G'5를 구하라고 했으면은 뭐 F'3 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F'3에 여기 5를 넣어주면은 2배에 더하기 F3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F3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gx를 저 구간 안에서 구했고 이거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5는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네, 마지막에 계산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서 약간 중요했던 부분을 까먹기 쉽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요거를 꼭 잘 기억을 해줍시다. 0으로 다가갈 때 0 플러스하고 0 마이너스로 가는 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x분의 1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구분할 수 있게 하겠죠. 네, 그래서 네,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이렇게 주기, 최대, 최소, 대칭성을 3개 모두 사용하게 아주 잘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절대값 쌓인 그래프니까 원래 이 안에 주기는 2파이였는데 파이로 줄어들겠죠. 자, 그럼 얘가 파이가 되는 게 주기니까 a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고 함수 fx의 주기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제 안쪽에 들어있는 사인 값이 풀마일일 때가 최대 그리고 0일 때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고 이따가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b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2a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나 조건을 보니까 합성함수의 실근이 이제 합이 5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합성함수 문제는 항상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fx를 여기 t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 t의 값이 fb 여기 안쪽에 있는 b랑 같아도 되고 뭐 달라도 되는데 자, 이때 우리 t의 범위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b의 범위랑 t의 범위 둘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의 범위부터 보면은 이 값은 0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되고 2a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뺐으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2a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b가 한 요 정도 있구나.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구간 0하고 a분의 파이를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구간 안에서 b가 이 반대쪽에 이 구간 안에서도 또 잡힐 수 있겠죠. a분의 파이 마이너스 b 양쪽의 길이가 같게 이렇게 해서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데 ft의 범위는 여기 있는 b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b 더하기 파이까지죠. 자, 그래서 b부터 시작해서 b 더하기 파이까지를 잡아주는데 b 더하기 파이가 이 위에 있는 값에 의해서 정확히 a분의 파이 마이너스 b죠. 자,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의 값이 만족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b를 만족하는 걸 먼저 찾아보니까 0하고 a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a분의 파이 마이너스 b는 얼마냐 요거 봤더니 지금 b 더하기 파이가 여기 있는 a분의 파이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만 하나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만족하는 거는 가운데 값밖에 없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칭성 이용해서까지 이렇게 값들을 x 값들을 다 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a 값 나오고 b의 값 나와서 둘이 곱해주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 안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제 대칭성 쓴다. 그리고 합성함수 문제 풀 때는 치환으로 문제를 푼다. 치환할 때는 범위를 꼭 따져봐야 되겠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5번 문제는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함수의 기형 파악인데요. 자, 적분이랑 같이 출제가 됐는데, 자, fx가요, 양수인 부분은 gx랑 같은 함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fx 주어진 걸로 gx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최대한 이용을 해야겠는데요. 자, 이때 0부터 n까지의 gx, dx가 이제 n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자연수의 합이 15가 된대요. 근데 4개를 더해서 15가 돼야 되니까 일단 1부터 자연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1을 넣었더니 적분하면은 12분의 7k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그 넓이 공식을 사용해 주면 돼요. 요만큼이 6분의 최고차항 k의 1의 세제곱에 요 가운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죠. 그래서 2분의 7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k가 바로 나오게 되는데 12분의 7k가 나오게 되는데 k 값의 범위가 7분의 12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1은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부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이미 14예요. 그럼 15를 만들려면 딱 하나만 바꿔야 되잖아요. 딱 하나만 더 더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값은 5를 6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모든 자연수의 순서상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4하고 6은 범위를 알고 있는 gx잖아요. 이 함수를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의 gx잖아요. 그래서 fx로 gx를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고, 그러면 gx는 0부터 6까지 해서 0부터 4까지 빼는 거니까 6 빼기 4가 돼서 2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을 적분하면 되는데, 이게요, 적분하기가 조금 그 4부터 6까지가 숫자가 크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를 fx 이제 더하기 4로 바꿔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을 하게 되면은 0부터 2까지 적분이니까 그나마 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 값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k 값 구해진 걸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1부터 3까지니까요. 0부터 3까지 해서 0부터 1까지 빼주면 되는데, 3은 그냥 3이죠. 여기 만족하는 값이니까 3이고, 0부터 1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f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3-40분의 1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수 조건을 쓰고 있는 또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는 지수함수하고 이제 직선하고의 이제 교점 간의 관계죠. 네,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비율 관계 사용해서 기울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길이의 b가 1대 3이 나와 있어요. 그럼 빗변이니까 밑변도 1대 3, 높이도 1대 3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x의 좌표를 b, x의 좌표를 a라고 놨을 때 이 y 값들의 비율 있잖아요. 이 y 값들의 비율은 이제 1대 4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값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표현해 보니까 2의 a승은 4배의 2의 b승이 되고 a하고 b의 관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간격이 2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자리에다가 b 더하기 2 넣어서 2의 b승을 구하고 2의 a승을 구해서 그 다음에 a 더하기 b, 즉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로그 함수는 같이 나와서 이제 대칭성을 쓸 수도 있고, 특정 이런 도형,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이런 도형 간에 이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는 4차 함수인데요. 이 안쪽에 이 들어있는 세 번째 조건을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가하는 구간의 제일 처음이 되는 게 바로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K 값이 뭐였다? 네, 바로 최소값을 갖는 X좌표다. fx의 최소값을 갖는 X좌표의 값을 우리가 이제 K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극소가 되는 거죠. 마지막 극소값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미분을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다음처럼 나오는데, 자, 이때 우리가 그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우리가 A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A를 우리가 이제 여기다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극소니까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A 값을 넣었을 때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앞에부터 0을 넣어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뒤에다가도 A 그대로 넣어주니까 여기서 말하는 A가 여기서 말하는 A 같은 A입니다. 자, 그래서 넣어주니까 앞에가 인수가 하나 더 생겨서 얘가 이제 극소가 아니게 됩니다.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 8분의 1에서 얘는 A 값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그러면 이쪽이 0이 돼야겠죠, 뒤쪽이. 그래서 뒤에다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닌 A는 2분의 1이 되고, 다시 넣어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2분의 1에서 이게 등간격이죠. 4분의 3씩. 그래서 이게 정답 상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F'1은 첫 번째 있는 식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차 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개형이 아주 이제 편안하게 나올 거니까요. 너무 이제 복잡한 4차 함수 기출 문제보다는 이런 아이디어 문제들 그리고 이 조건의 해석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규칙 찾기인데 규칙 찾기 문제에서 이제 특정 항부터 시작하는 요즘 문제처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수열을 막 연구해서 찾기보다는 특정 항에서 어떻게 이제 갈라지는지를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지금 A1부터 시작하는데 A1은 5인데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절대값의 루트를 씌워도. 그래서 A2는 확실한 5 더하기 K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해석을 봤을 때 3이 A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세 번째 항 A3는 음수가 돼야겠죠. 얘는 확실한 음수다.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었던 A2가 이제 절대값의 루트를 씌웠을 때 만약에 얘가 자연수였다. 이 값이 만약에 자연수였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은 그 앞에 이게 그럼 제곱수가 되는 거죠. 절대값이 제곱수가 되었다. 이제 절대값이 제곱수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A3는 이 값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이제 앞에 있었던 값의 부호가 다르는 거니까 얘는 절대값 씌우기 전에 있는 값으로 양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그냥 제곱수가 돼야 됐었던 거죠. 그러면은 얘가 제곱수였다.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A4, A5 이렇게 나가는데 자, 얘는 A2랑 같을 거고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절대값 씌우면은 같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다 자연수니까 그 다음은 또 A3.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개수가 총 몇 개가 돼요? 지금 우리는 구간 안에 마이너스 10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오는 거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A2, A3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A2는 지금 양수고 A3만 음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모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2는 절대값의 루트를 씌웠을 때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래 K를 또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5 더하기 2K가 음수가 돼야 됩니다. A3는 음수가 이제 원소니까 음수가 확정이니까요. 그래서 5 더하기 2K가 음수가 만들어져야 되고 K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K는
음의 정수였다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k 값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단은 마이너스 3부터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4는 못 넣는 이유가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제곱수가 돼 버리죠. 그래서 모순되니까 마이너스 4 안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5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6도 못 넣죠. 같은 이유로. 그래서 마이너스 7 넣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7이 끝인 게요. 이게 A3이 이 안에 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부터는 여기 넘어가니까 이렇게 3개밖에 못 넣죠. 그래서 이 3개만 해보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5,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얘도 이제 위에 경우처럼 또 개수가 안 맞고요.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은 이제 계속 벗어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7을 넣었을 때가 정답 상황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어진 그 항들 A1하고 A2, 그 다음에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A3까지로 기준을 두고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우를 나눠서 정답을 체크해 주면 되는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공통 문제는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